지금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소식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방안을 공약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1년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부모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진심, 변화, 책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국민의 윤석열이라는 팻말 앞에 서서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바로 코로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네, 국가가 분담하는 이 임대료 3분의 1 부분은요. 코로나 종식이 되면 세액 공제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체 예산 모두 50조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만 문제는 아니죠. 고질적인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1년간 한 달에 100만 원씩 부모 급여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또 그 자녀 출산에 관한 이런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딱 일주일 전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랑 잠깐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와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로 꼽은 점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기자회견 장소, 바로 자동차 공장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21년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체제가 끝났음을 선언했던 이 기아차 공장에서 회견을 했죠. 윤석열 후보는 수십 년간 염색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였던 폐 공장을 카페로 리뉴얼한 곳에서 이렇게 회견을 했습니다. 각자 경제 성장 그리고 도시 재생의 비전을 공유한 셈인데요. 세 번째 공통점 바로 100만 원입니다. 이 후보는 추경을 통해서 설 전에 자영업자에게 선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윤 후보는 당선이 되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1년간 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죠. 시기와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돈을 풀겠다는 발상은 같습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점도 있었죠.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강조한 반면에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의 성향차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윤 후보는 최근에 멸공 논란, 표현의 자유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 법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위기 하면서 표현의 자유 말씀드린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언론을 탄압하는 중대 뭐죠? 나 갑자기 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언론중재법. 자꾸 중대재해처벌법 생각이 나오고. 그 언론중재법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최근 윤 후보는 이대남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죠. 기자회견에서는 이 청년 정책에 대한 언급은 좀 빠졌는데요.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등으로 20대 여성이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 병사들에게만 이걸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으십니다.
네, 다만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등 청년 부동산 정책을 일부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청년들의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이 청년 기본소득 강조한 바가 있었죠. 다시 윤석열 후보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새해 들어서 우리 윤석열이 달라졌어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절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한 이후에 지하철 출근 인사 그리고 지옥철 체험을 하기도 했었죠. 7글자의 간결한 메시지로 짧고 굵게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지지자들이 모인 지역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의 부족으로 인해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반드시 부응할 것입니다. 네, 이런 변화의 배경엔 돌아온 이준석 대표가 있다는 평가죠. 이 대표는 이른바 준석열 대전의 극적인 봉합,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사퇴 직전까지 갔던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둘만의 대화를 공개를 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대선 졌을 때 집에 갈 사람은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윤 후보 뭐라세요? 그냥 웃죠. 거기 왜냐면 옆에 뭐 같이 배석한 국회의원들도 있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님들이 설마 우리 대선 진다고 해가지고 자기 사퇴할 것 같냐. 아니다. 네, 또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깐부를 맺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대표가 제안한 방향대로 윤 후보가 좀 움직이고 있는 듯하죠.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지지율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와의 승부도 관건이지만 당장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게 될 텐데요. 이 대표 역시 또다시 사퇴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와 안 후보의 관계 좋지 않은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이 대표는 오늘도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 없는 환경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 내부 여론조사라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저희가 내부 조사는 이틀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1월 6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 비해서 1월 8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서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었다는 것까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면 윤 후보는 지지율 반등 시점을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 역전의 드라마도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와의 골든크로스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전망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 나온 뉴스 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서 2배가 됐습니다. 이 후보와는 이렇게 크로스를 이룬 모습이죠. 30대에서도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진 모습인데요. 다만 이번 조사는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야권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추이를 보려면 앞으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우리 윤석열이 달라졌어요. 이 캠페인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여권 인사들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이준석 감독, 윤석열 주연의 막장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혹평이 나왔습니다. 당 밖의 여권 인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했는데요. 윤 후보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윤 후보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반등이고 지금 떨어져 나간 지지층은 중도층 산토끼인데 정작 국민의힘은 집토끼,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니면 모시게 그 하이리스크 전략, 특히 이념 공세 이런 걸 한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그 극우 커뮤니티 문화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 근거 하나도 없는 유치한 망상의 산물일 가능성이 많다. 네, 특히 젠더 이슈에는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이대남을 핀셋 공략하는 국민의힘의 전략, 오히려 최대 부동층인 20대 여성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인잔 오른쪽으로 돌리면 와인은 왼쪽으로 돌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면 다른 쪽에서 어떤 반작용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산서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20, 30대 여성 유권자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여기를 자극할 수도 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니까요.
네, 여기서 잠깐 윤 후보의 문재인 2대남 공약 전략 바로 이 7글자들인데요. 여가부 폐지 그리고 병사 월급 인상 공약입니다. 이 공약들의 원조는 나다 주장하고 나선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결혼부를 신설한다. 그리고 사병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공약 모두 내가 원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 허 대표가 원조를 주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도 본인이 원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결혼 출산 보조금 1억 1,700만 원 공약도 본인의 결혼 수당의 표절이라면서 나경영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 윤 후보의 공약 표절 논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내 경선 당시에 군필자 주택 청약 가점 공약을 놓고 유승민 후보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주택 청약 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군에 의무 복무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형 GIB를 하고 싶다. 민간 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가점을 드리는 주택 지원이 있고요. 지난 7월 유 전 의원이 내놓은 군필자 지원 공약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윤 전 총장의 공약 내용과 사실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유승민 캠프에선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윤도리코 아니냐라는 혹평도 쏟아냈습니다. 네, 공약의 출처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유권자에게 중요한 건 공약을 진짜 실천할 사람이라는 신뢰 그리고 일관성 아닐까요?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재원 마련 같은 현실성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임대료 납문제,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공약, 준석열 케미 결론은